판을 이제 통일시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에픽게임즈에서 산 신발을 굿즈 가방을 네. 로블록스 게임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그 뭔가 넘어가서 마케팅하는 그런 상품 기업들도 사실 그런 판들이 이제 통일 판들이 생겨야 서로 이제 자기 것들 자산도 보호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사는 가치를 느끼니까 그렇게 되면 재화 같은 거 통일될 수밖에 없고 그냥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누구가 주도할 수 없는 생태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세계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게 룰을 주도하는 어떤 특정한 주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기술 대기업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은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도 있고 지금 아까 워너미디어, 뭐 CNN, 그 폭스. 그러니까 폭스는 아예 애니메이션 회사는 인수를 했어요. 메타버스를 이제 아예 하려고 거기 인수를 했는데 안에서. 사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개발할 때도 메타버스를 염두에 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되게 당연한 걸 수 있지만 IP를 가진 회사랑 플랫폼을 가진 회사 그 두 개가 충돌하죠. 항상 늘 미디어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로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딱 다투는 거예요. 어차피 구찌 가방을 원하는 거랑 그 아마존하고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존이 구찌 안 파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과정에 또 이제 그걸 또 중개하는 또 미들맨들이 나오겠죠. 네, 지금 케이블 회사처럼. 근데 걔도 또 플랫폼이 되면 방송에는 공급이 안 됐지만 아까 크롬캐스트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스마트 TV 그리고 콘텐츠가 두 개가 원래는 강하죠. 근데 그중 중간 연결해준 크롬캐스트가 또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드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 거래자.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기초적으로 잘 몰라. 저도 그러니까 그냥 구현되는 부분들만 아니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떤 현실적으로 메타버스를 뭐 또 뭐 정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좀 포기한 상태예요. 뭐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안에서 그럼 새롭게 생기는 부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전다 정말 이해 못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거래 방식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래 방식들은 오랫동안 존속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 소멸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막 그런 어떤 서비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기술적으로 편리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막 이제 뭐 VR처럼 기술적으로 이제 더 실사에 가깝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한 내가 그래서 뭐 외국에 가보는 것들, 뭐 출근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구현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냥 필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그럼 저 필드 정리 내에서는 하는 게 똑같은 거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먹을 수 마실 수 없지만 이제 또 대리만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뭘 보고 그다음에 같이 소셜을 하고 그러면서 이벤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그나마 과거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던 그러면 얼마나 더 깨끗한 화면을 제공할 거냐를 좀 떠나서 그 실사와 이제 같은 공간들이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고 싶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Z세대 이하 세대들은 실제 뛰어노는 것보다 이 온라인상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친숙한 세대인 거니까 저희도 사실 기성세대 입장이니까 그게 약간 상상이 좀 안 가긴 하는데 그들 시선에서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나 온라인 생태계가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잡아먹을 거야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반반으로 진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실물 생태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거 반해 메타버스는 무궁무진해서 거기로 많이 뛰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신시장을 개척하는 신대륙을 개척하는 그런 네, 이렇게 것처럼 딱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사실 제일 높은 게 K-팝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얼마 전에 JYP도 뭐 블록딜러 매각해서 뭐 무슨 NFT 하고 뭐 메타버스 한다고 보도를 봤는데 K-팝 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자기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SM도 지금 그 아바타 만들고 하잖아요. SM은 진작부터 했었죠. 당연히 그 경쟁력이 높으니까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저는 언론사들도 사실 종편들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할 수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겠지만 IP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오래된 회사들 같은 KBS나 뭐 BBC도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했었어요. 했었고. 어떻게요? 그래서 BBC도 아까 전에 그 CNN이랑 비슷한 건 거예요? 뭐 자기 옛날 자산들도 만들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뭐 보도도 해보고 뭐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BBC 하면 또 BBC만 1시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해서 이제 현실로 이제 구현이 안 된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그게 사실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느슨한 개념의 메타버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을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미디어 기업으로 부를 수 있는 거는 뭐 CJ 정도고 나머지들은 그냥 언론사에 가깝잖아요. 지금 우리가 콘텐츠 주도하는 회사들은 특히 방송 콘텐츠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또 이제 나름대로 기술 부분들은 아마 본인들은 이제 채울 수 없으니까 딴 데랑 이렇게 MOU를 하고 뭐 하겠지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래도 뭐 MBC 같은 경우는 되게 그림들 뭐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수사반장 같은 캐릭터를 뭐 메타버스에다 새로 수사반장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온라인에서 범인 잡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MBC 수사반장이 그냥 뭐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뭐 셔츠를 어떤 브랜드 걸 입고 나왔어. 그러면 또 그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분간 그 언론사들은 IP라고 하는 그 콘텐츠적인 특성 있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아니면 NC 같은 기술 기업에 비해서는 그 기술이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런 역사적인 콘텐츠는 방송사들을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콘텐츠는 기술 기업들이 충분히 구현하고 걔네들 자체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랑도 손잡아서 뭐 그쵸.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 플랫폼의 싸움에서 방송사들이 압도적으로 밀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기술력이 얘네들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그러면 IP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파는 캐릭터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K-팝을 이제 인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룹이나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인기가 30년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틀즈 같은 플랫폼이 완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디즈니 같은 캐릭터 하나 만들면 이 기술 기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콘텐츠가 그렇죠. 콘텐츠 그거 싸움인 거. 그건 부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4K, 8K를 만드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근데 이건 되게 뭔가 하나는 또 기술이 되게 완벽해. 근데 뭘 사겠어요? 그냥 사람 속성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사는 게 속성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완전하게 무슨 뭐 기술 기업 종속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콘텐츠에 그게 콘텐츠 힘이야. 쉽지가 않네요. 지난번에 뭐 저희도 무슨 3D 아바타 좀 한정훈이랑 강매 또 이거 만들어 봐야 되나 좀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 저희 근데 40대 기자가 제페토 체험한다 해가지고 자기 맞아. 아바타 본 적 있어.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기가 현실에서 하지 못한 막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치는 이만한 사람이 또 아바타는 또 등치가 요만해.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데 그런 것도 어쨌든 개개인별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브랜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IP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맞아. 그 제페토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럼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개인 캐릭터를? 네, 개인 캐릭터는 한국에 있고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거여서 그 제페토의 그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아예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예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무슨 X였는데 그렇죠.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그거 하고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든다고 재런칭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억 돋는 아직 런칭 안 했죠. 계속 뭐 뉴스 보다 보니까 뭐 한다 만다 뭐 이야기가 있던데. 안 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저희처럼 싸이를 잘 아는 사람들은 향수가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뭐 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세대나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차별성이라든지 엄청 독특한 매력이 없으면은 비슷비슷하게 그냥 갈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게 사람들 관심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관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배경음악 BGM이 거기 그대로 살아 있는지 내가 내 거 찾았을 때 그거잖아요. 도토리?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기억했던 그 나의 첫 화면 그리고 이제 그 멘트들 뭐 아니, 흑역사들 밤새 썼던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눈물 그러니까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하질 않았어요. 안 싸이월드를. 왜요? 예.
저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미디어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도 소셜 계정은 있는데 안 해요. 소셜? 그러니까 예. 소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시간 내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글을 막 작성하거나 올리니까 유일하게 하는 건 블로그하고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소셜 같은 거 안 해서 제가 명확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저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저 싸이월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너무 인생을 재미없게 사셨어. 어? 그러면은 옛날에 그 추억은 그냥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다 이렇게 디지털 족적은 만드신 건 거예요? 추억은 탈화되면서부터 추억은 대부분 제 블로그나 이제 티스토리 같은 옛날 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저 옛날 다음 티스토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남아있죠. 옛날에 아니야. 정확한-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한정훈의 그 캐릭터도 이제 IP화 할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왜냐면 그 캐릭터 나쁘지 않아요. 이 약간 만드셨을 때 동글동글해가지고 괜찮으지? 먹힐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 네. 캐릭터도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게임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좀 이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뭐 그리고 항상 늘 이제 인종 차별적 요소들도 있을 수도 있는 있죠. 캐릭터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 오면서 그런 데다 반성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냥 아마 요즘 트렌드들 앞으로 갈 때 그냥 자기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만드는 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나와 비슷한 그렇죠. 캐릭터를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게 범죄에도 인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문제가 크죠. 게임 캐릭터 뭔가 여자가 남자인 것처럼 하고 남자가 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저번에 크리에이티브 경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아주 커요. 그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면 어떤 그 성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 경제들도 작동을 하고. 어떻게요? 아니, 예전에 인터넷 속도가 브로드밴드가 제일 빨라질 때는 포르노그래피가 유통이 그쵸. 되는 거고 네.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또 재생산은 이제 시네마토그래피라고 이제 에디슨이 이제 만들고 쭉 했는데 그때도 나중에는 에로 영화들이라고 해서 한 장르가 됐지만 처음에 포르노그래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크리에이티브 경제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은데 온리팬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제 팬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팬하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팬들을 위해서 뭐 서비스를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팬이라고 하는데 누구 뭐 그냥 자기 스타예요? 팬이에요. 그 팔로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인데 크리에이터.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지금 내 팬이면 300명이다. 그럼 300명한테만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뭐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변질이 돼서 코로나 때 이 성거래 그 수단으로 이렇게 벌어진 게 있어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도.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들 뭐 이렇게 조금 더 좀 이상하게 만들고 아니면 둘이 만나서 뭔가 그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아니 메타버스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럼 기존 가상현실 기술적인 배치에 뛰어넘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정화가 되느냐 그러면 그 주도하는 사업주들이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장을 좀 건전하게 만드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아프리카 그래서 뭐 TV처럼 그렇게 그쵸. 부정적인 거구나. 근데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그나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많이 제재도 하고 정화도 그리고 하고. 하나 잘못되면 일단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어쨌든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남혐 여혐 뭐 가면서부터 막 공격하면서 뭐 사회적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서로 이제 정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이렇게 제페토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기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재밌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근데 또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제가 MBC 보도 봤는데 그 출근을 이제 하는 뭐 가상에서 뭐 직장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던데 메타버스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해서 같이 근무하는 거긴 하더라고요.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하니까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취재 좀 해서 좀 아니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위에서 자기네들이
인사 교육도 하고 팀 미팅도 하고 아바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사가 쏟아져요. 네. 아니, 은행권에서도 했다, 뭐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나 진짜 나 그 기사는데 텍스트로는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실제로 하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오큘러스를 쓰고 그래서 그럼 내가 실제 옆에 사람들하고 진짜 그 오큘러스라는 게 이제 가능한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취재해서 써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큘러스까지는 아닐걸요? 그냥 아바타 그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 그렇게 근데 아마 할 오큘러스로 쓰고 이제 실제 같은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옛날에 그 MBC가 그때 휴먼 다큐 했듯이 VR 쓰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직장인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몰입감이 문제니까.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메타버스 시대에 저희가 늙었다고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존재감이 부각 안 되리라는 법도 리얼 없고 세계에서는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도. 근데 뭐 메타버스 시대에는 제가 여기서 안 해보던 짓을 거기서 하니까 또 인플루언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미디어 그룹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 기자님이. 그러게요. 네. 만들어야 돼. 아니 목소리를 활기차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네. 뭐 메타버스는 뭐 저보다 전문가분들 더 많으실 거고 저는 이제 네. 콘텐츠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매튜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2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었는데 뭐 메타버스 정리란 프레임워크를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됐는데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제 최근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튜 볼이라는 애가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분이 애는 아니죠. 저보다 나이 많은 애는 아니죠. 네. 이게 뭐 아날로그인지 VR인지 AR인지 그 가르는 것도 의미가 없다. 메타버스 자체로 그냥 보고 거기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 기술적으로 이게 뭐 과거 AR이랑 VR하고 뭐가 다른지는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될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뭐 3D나 VR처럼 이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VR이나 3D도 지금 메타버스를 만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저희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서로 아바타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미디어 톡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재밌겠네요. 언젠가. 그 취재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구현 가능한 방법으로 제페토 들어오셔야지. 그러면 이제 왓칭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딱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막 이상 현란한 장시구도 하시고 그것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뭐 한국에서도 스가 있지만 외부에서도 관심이 있어 하는 하긴 하던데. 웨이브요? 그 파티라고 해서 지금 시너리라 해서 같이 영화 보는 플랫폼이 있어요. 영화 보는 이렇게 그냥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도 뭐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처럼 저희처럼 물리적 거리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못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는. 제페토에서 그러면은 음성 알도 돼요? 내가 안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아니 되면 제페토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하면 되니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페토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오디오를 안 하진 않겠죠, 그렇죠? 메타버스 시대에 저희도 화이팅 하시고요. 메타버스 걱정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부터 조심하시고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잘 지내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